네, 펜앤마이크 보면서 최고의 언론인이 박상규다. 예. 아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언론인이 또 있습니다. 물론 뭐 박상규 평론가가 저보다는 뭐 선배기도 한데 만만치 않은, 저보다는 뭐 기수는 한 기수 아래지만은 진짜 뛰어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찬이십니다. 뭐 대단한 그런 네. 뭐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경력과 지금 현재 열심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막 이제 준비한 소식이요. 오늘 제가 막 뉴스를 준비하다가 이 소식들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공이죠. 중공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무려 11대나 갑자기 대한민국의 이 방공 식별구역을 진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하필 바로 어제였죠. 미국 대사 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만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대북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원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하고요. 또 미국 국방차관이 한국의 이 국방비 증액을 다른 동맹국들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야, 이게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11대나 몰려왔다. 이거 예사롭지 않게 느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때로 몰려오는 경우가 지난해 한 11월 정도에 있었고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이긴 한데 카디지라고 하죠. 이제 방공 식별 구역이라는 게 영토는 아닙니다. 다만 이게 뭐냐면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공군기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영토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출동하면 늦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집 마당 앞에서 언쩡언쩡 뭐 강도 같은 애들이 지금 몽둥이 들고 있는데 그럼 뭐야 하면서 일단 나가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나간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움직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약간 결국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훈련을 하는데 우리 영토를 침범하기 위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군기가 출동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일본을 좀 자극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6일이죠. 6일 날 영공 침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때 여기에서 보면 J-15 함재기라는 게 나타나서 그때 일본 입장에선 K-15가 F-15가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레이저로 조사했다는 게 있거든요. 레이저로 조사한다는 게 뭐냐면 미사일로 조준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쏘기 전에 딱 타겟을 정한 겁니다. 그거는 돌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여차하면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쌍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토는 아니지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너희가 여기 지나가기 전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야 돼.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전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이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 어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발언을 내놓지는 않고요. 오히려 참 이 통일교를 계속 문제를 삼던데 종교단체를 해산하겠다는 얘기 오늘 또 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한다든가 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은 해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좀 틀린 거 아닌가요? 정교 분리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정교 분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이 경박함이 드러났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논하는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통일교가 잘못을 했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국무회의가 아니라 사실상 종교 탄압 회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서 얘기가 나왔지만 통일교가 어떤 특정 종교가, 그다음에 이게 통일교라는 데가 교세가 간단치 않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하고 친했잖아요. 그런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과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 쌍으로 보험을 든 겁니다. 속된 말로. 돈을 다 뿌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 표현을 그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세계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프로치했다. 양쪽으로 어프로치했다. 접근했다. 저는 뭐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예. 어프로치했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재명이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지난 8월에 특검 초반에 면담을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쪽에 돈을 줬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네. 뭐 특검이 이제 조사하려고 국민의힘 쪽을 이렇게 파가지고서 통일교를 흔들려고 하니까 네. 우리가 민주당에도 돈을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들지 마라는 어떤 경고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고를 줬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팩트를 말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양쪽의 뭐 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네들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돈을 줬다는 그 진술인데 예. 이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권성동 의원을 구속시키고 기소까지 하는 데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예. 진술이 있고요. 그 윤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어리에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팩트는 아직 없지만 그걸 가지고 권성동 의원을 잡아 넣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됐느냐. 민상 의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경배를 했다고 인사를 그러더라고요.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은 4천만 원 받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시계. 예. 또 한 사람은 3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특검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확 덮었죠. 덮으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을 짓을 했어요. 악마화하면서 통일교랑 결부돼서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다 하면서 정청래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통일교가 이렇게 개입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산돼야 된다 얘기를 했고 예. 오늘하고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이재명이 해산을 시켜야 된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 종교단체 정치계 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이렇게 되는데 일본 예를 듭니다. 일본 예를 드는데 일본에서 통일교가 해산 절차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정치와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교 분리 원칙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라 고액 헌금 돈을 많이 내라고 유도를 한 겁니다. 또 물건 강매하고 막 그런 짓을 맞습니다. 했어요. 일종의 포기 활동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서 해산을 시킨 건데 그거를 어설프게 가져와 가지고 통일교가 좀 밑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거를 해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딱 하나 묻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받은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교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해산시켜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 나쁜 놈한테 돈 받은 더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관계자가 이거 관련해서 수사하면 나올 텐데 지금 예. 진술도 있고 뭐 수첩에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싹 빼놔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유체 이탈 화법.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막 화를 내. 그 민주당이 네. 돈을 받았던 시기,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던 시기에 당 대표가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그리고요. 2023년도인가요? 통일교의 3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재명의 핵심 친명계 인사로부터 관계를 해서 관계를 잘 해서 예.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임명장을 받습니다. 예. 그 사람이 통일교 넘버 3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통일교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끈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선명 총재의 기일 때도 그 사람들이 갔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일 그 윤 본부장이 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얘기가 법정과 지난 8월에 그 특검과의 면담에서 얘기를 했는데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겁박하는 거죠. 아. 야, 너희 해산될 수 있어. 야, 민주당 얘기하면 안 돼. 입틀막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 진짜 뻔뻔한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통일교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 중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왔잖아요. 예. 본인은 근데 그거 뭉개고 어떻게 보면 대선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 겁니까? 법적 판단을 받은 겁니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야, 이 사람들 해산시킬 수 있어? 종교인데. 그러니까 저는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맞는 그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대해서 외적으로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돈을 준 게 아니라 법이 위반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구속하든지 맞습니다. 처벌하면 되는 거지 왜 멀쩡한 종교재단 자체를 완전 공중분해를 시키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그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특검 보십시오. 이른바 수사 외압. 그러니까 해병대 특검 관련해서 본질이 수사 외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고 그 맨 처음에 첫 단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명 로비가 있어야 됩니다. 구명 로비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에서 서울 순복음교회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 자택 거기에서 이제 그 배우자분 아내분이 계시는데 그 혼자 계시는데도 전화를 해가지고 변호인 바꿔달라고 그것도 못하게 했죠. 그리고 목사님 전화도 못하게 했죠. 그리고 또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 관련해서 탈탈 털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아무도 기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를 바라보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냐 돈은 받는데 이 사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한다? 그냥 특검이 그냥 법과 상식에 기초한 게 아니라 딱 답을 정해놓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얽어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했고 그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 만날 때 딱 얘기했죠. 교회를 거칠게 습격한다. 숙청한다. 혁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퍼지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 보고 또 그 이후에 그 하원 의장이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리치 하원 의장이 계속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재단 해산을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하는 거는 입 열지 마라. 맞습니다. 입 열어서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유력 그 3인자가 어떤 민주당한테 돈을 뿌렸던 그 모든 정황들 혹시 민주당의 당대표에게 그 당시에 당대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한테 돈이 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입단속을 한 거라고 지금 아주 그냥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들은 종교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모든 시스템과 제도에 관련해서 이게 사실 정치의 영역에서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걸 믿음의 대상이고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재명은 지금 여기 보면 댓글 중에 본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신이라도 되느냐. 아니 본인의 말이 짐의 말이 곧 국가입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수사 중인데 이거 관련해서 해산할 수 있는 거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일본 해산 사항과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서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통일교든 뭐든 여러 종교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너희 국민의힘 도와주거나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국민의힘을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를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일 있을 통일교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무서운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법정에서 말하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서슴지 않고 경박함을 드러낼까 보면 결국은 본인이 쫄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쫄리기 때문에 국무회의 때 당연히 민생을 위해서 논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종교를 해산한다. 정말 뜬금없다니까요. 특히 지난주는 더 뜬금없었고 오늘도 보면 어제부터 해서 이제 단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 관련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싹 모르는 채 하면서 입 바른 소리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개혁이 뭐 가죽을 벗긴다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은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권한을 가졌으니까 이 권한이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늘 좀 여담이지만 오늘 천대엽 의장이 그 법원 행정처 서장이 세미나 할 때 넥타이 뭐 맨지 아십니까? 넥타이 못 봤어요. 넥타이 여러분 보시면 재미있는 게 정의, 자유, 평등이라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 한 대 탁 갈긴 거죠. 혹시 그 PD들 그 천대엽의 넥타이 사진 찾을 수 있으면 하나 네. 찾아가고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오. 그거 보면서 이 천대엽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유명한 사람이 사람이죠. 유명한 예.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도 이재명은 얘기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게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예.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 협위원 그쪽이잖아요. 그 지도부가 다 네. 우리법 연구회 그러니까 저쪽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좌파 쪽 판사인데 좌파 쪽 판사들이 볼 때도 야 이재명이 이거 이짓거리하는 것들은 진짜 얘기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속도전이 되고 있는데 저겁니다. 요 사진인가 보네요. 보이시죠? 여기 보면 자유, 어. 정의, 그 다음에 평등인가요? 그런 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걸 맺겠습니까? 야,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으니까 이거지. 어허. 자유인데 목을 막 졸라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지금 오만합니까? 본인 이야. 한 명 피고인 이재명 자기 살겠다고 예. 대한민국의 시스템 제도를 진짜 거덜내고 있고 어허. 아니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게 어떻게 종교 단체를 해산한다는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 그게 더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마치 고문을 하는 사람이 음. 고문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너는 고문을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 이런 식의 논리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재명이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리플리 증후군? 조국하고 약간 비슷한 동기 동창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재명도 인간인데 거짓말 많이 하면 그 리플린 중에 하나의 정신병의 질환 맞습니다.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제 워딩이 아니라 예. 그 원희룡 지사의 전 지사의 이제 배우자분이 예. 그 정신과 정신과 전문의시죠. 전문하셨죠. 뭐라고 했냐면 소시오패스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니 저는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연락 주시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여튼 뭐 반론 있으시면 김기영 대변인 찾아가시거나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만나도록 네. 만남을 주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또 지금 저질렀는데요. 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요 얘기부터 먼저 네.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가 지금 이제 이번 달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종합특검 네. 추진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특검을 그대로 끌고 와서 내란 수사 분위기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 이제는 뭐 숨기지도 않아요.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태생적으로 예. 시작이 된 게 윤석열 전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 해산시키기 위해서 목적으로 했잖아요. 예. 이게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겁니다. 악마화 해가지고 세계 특검을 경쟁적으로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게끔 했는데 예. 나온 게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병대 특검 관련해가지고 아니 김건희 여사가 구명 로비의 어떤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쏙 들어갔습니다. 멋진 해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막 그 로비도 쏙 예. 들어갔죠. 그리고 또 제가 그게 핵심인데 핵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또 개신교 쪽에서 구명했다는데 그게 없잖아요. 예. 결국 대통령이 화를 내서 수사 외압을 했다고 하는데 수사 외압 관련해 가지고 영장 쳐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제로. 예. 대통령은 격노했대요. 대통령 화낼 수 있죠. 그리고? 아니 우리 병사가 죽었는데 네. 화 안 냅니까? 근데 대통령을 화가 내서 수사 외압을 하려면 구명 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구명 로비는 제로입니다. 기소된 예. 게. 결국 애초부터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란몰입니다. 그래서 세계 특검이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거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법원 탓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 수사할 수 있는 기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종합 아니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갖다 판단하는 거는 이건 법원의 모두 고유 권한이고 근데 또 구속영장이 전부 다 기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대로 구속영장의 어떤 사유가 되면은 또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보면 잘 보십시오. 원래 예. 특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지금 집권 세력의 수사기관들,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얘네들을 못 믿으니까 예. 예외적으로 그렇죠. 예. 특검을 특별한 검사를 해서 얘네한테 이제 이걸 수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당이 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지금의 검사, 지금의 경찰의 조직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성향이 보수 쪽도 있을 거고 좌파 쪽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노골적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특검을 하잖아요. 특검 추천을 지들이 하잖아. 예. 그러면 그야말로 민주당 지지하는 빠들만 모아가지고 개딸 성향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특검에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뽑아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 얘네들 갖고 안 되네. 더 독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뽑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특검은 해두고 쥐들이 집권했으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 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안 시키는 이유가 그래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섞일 수 있으니까 확실한 우리 편이 없기 때문에 계속 특검을 해서 특검을 딱 지정하면 특검보가 딱 되고 특검보가 다 수사관들을 데려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의 DNA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소위 말해서 통일교 관련해 가지고 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돈 준 거 관련해서 예. 싹 덮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단독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특검이 발표를 했잖아. 이거 우리가 볼 때 그 특검의 취지 김건희 여사는 관련이 없으니까 진짜 별건이기 때문에 이건 안 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거는 수사팀끼리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할 게 아니라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방금 특검에서 그 단독 기사가 특검 수사팀이 여당 통일교 의혹 수사 관련해서 주장을 했지만 그 수사팀은 예. 윗선에서 말렸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검 안에서 그러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그렇죠. 나왔던 그러니까 거군요. 특검에서 특가 수사팀은 이거 민주당에서 이거 돈 받은 거 나왔으니까 이거 수사하자. 근데 윗선에서 눌렀다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결국 어제 그 민중기 특검에서 거짓말한 거죠. 우리 수사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율을 해서 예외로 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매일경제에서 나왔거든요. 예. 지금 띄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보면 속된 말로 특검에서 실무선에서는 이거를 수사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윗선에서 말려가 아니라 윗선에서 제가 볼 때 눌렀다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런 저도 특검을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특검을 하면서 저희가 볼 때 이재명이 내란몰이가 성공적일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내란몰이 이거 좌표 찍어놓고 했는데 너무 이게 사단이 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이 결국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여튼 내란 타령하면서 특검을 가지고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금 끌고 가겠다. 할 수 있는 게 내란뿐이 없습니다.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잠깐 전해드렸다가 못 전해드렸던 소식. 자, 이재명한테 여러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있는 거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외신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 외신 기자가 신변에 협박을 받은 모양입니다. 경고를 받았다. 안전에 대한 어떤 경고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기자를 갖다가 협박하고 기자를 갖다가 당신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이라고 협박하는 거 이거는 언론 탄압 아닌가요? 언론 탄압이고요. 예. 제가 볼 때 국제적 망신을 연타석으로.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본인이 대통령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치가 돼서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이제 나올 거지만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이 분은 이제 선교사고 그다음에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이분 세 분은 이제 탈북민입니다. 근데 이분들 관련해서 여러 차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련 질문 나오니까 이재명은 처음 듣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유성남한테 물어보고 안보실장도 언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애들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관심은 많아. 그래서 김정은 우리나라가 오물풍선 관련해서 왔을 때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상적인 군 활동을 한 부분
대북 심리전에서 대북 전단을 뿌린 것도 예. 사과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한테 잘 보여가지고 본인 지지를 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쇼, 위장쇼를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김정은한테 안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고 끼웃끼웃거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돼서 억류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재명의 이 뉴스를 아예 안 보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 사람이니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란 뇌구조, 사람의 뇌구조를 봤을 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하, 기억을 안 했다. 아니 김정은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만나주기만 해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럴 사람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운 게 뭐냐, 위성락과 이재명과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정동영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거, 국익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지지율, 본인들이 역사에 광을 낼 거,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진짜 북한에 대해서 단 1도 제대로 된 관심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북한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게, 북한 주민이 인터넷 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약간 진짜 무식한 건지 아니면 예. 알고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 아니 우리나라가 단파, 라디오 그리고 북한에 이제 TV를 대북 방송을 이제 국정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예산을 다 없앴어요. 예. 근데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런 거 왜 필요하느냐, 돈 들게. 예. 그러면서 아니 북한에 인터넷이 있는데 자유의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누가 그걸 라디오를 듣고 있냐, 인터넷 하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무식한 게 아니라 개딸들한테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면 개딸들은 믿거든요. 김어준이 아침부터 이제 음모론을 탁 전파를 하면 예. 그걸 믿잖아요. 심지어 지금 조진웅이라는 사람 계속 성인이 된 다음부터 사람들 괴롭히고 때렸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일종의 계엄 1년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나 뭐 그쪽에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음모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황마저도 음모론을 보는데요. 저는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게 이런 인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문재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재인은 최소한 이념이란 게 있었어요. 그 이념이 잘못된 방향이지만, 예. 근데 이재명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름에 찢재명처럼 본인만 찢어지면 괜찮은데 나라가 절단되고 있고, 저 앞서 얘기했지만 뭡니까? 종교도 찢는 거 아닙니까? 검찰도 찢고 가죽도 찢어버리고. 그리고 참. 국민의힘도 찢으려다가 지금 미수에 그쳤잖아요. 예. 참 이게 저는 무엇보다도 좀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기자들은 어떤 국민들 또는 독자나 시청자들의 어떤 궁금증을 대신 물어보고 그럼요. 기록하는 게 기자의 어떤 사명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기자 한 명이, 저보다 선배시인데 그 여자 기자 한 명이 문재인한테 돌직구 질문 날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에다가 그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외신 기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실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건데, 뭐 외신이니까 그걸 폭파는 못 시키겠죠. 근데 혹시나 이 기자한테 과거에 그 리포트 대사가 이렇게 테러 한번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예. 또 해코지가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무식해가지고 면박당하는 건 당연한데, 아니 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외신 기자들을 단체로 불러다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 내려다 어떻게 보면 본인만 쪽팔리면 괜찮은데 대한민국 전체를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국민들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번 그러면 괜찮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좋아하는 개딸들이 진실을 물었던 그 기자에 대해서 겁박을 하고 있다. 예. 이 사실이 또 기사화되면 대한민국 수준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높습니다. 예. 그런데 개딸들의 수준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재명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저를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자랑 같이 밥도 먹고 제가 좀 더 기자님한테 좀 배우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연출해야 되는데
뭐 맨날 종교 해산시킨다고 하고. 아니 그 지금- 기자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불러다가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짜 그 마주해야 하면서 인터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잘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 집중 인터뷰 되면 또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해서 표현이 그렇지만 털리기 때문에 영혼까지 털리기 때문에 그러진 못할 거고요. 예. 하여튼 절대로 하여튼 자기가 불리한 일을 안 한 사람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기웅 대변인 정말 진짜 참 언론인 출신의 김기웅 대변인이 논평을 쭉 해주시고 또 기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참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후원도 좀 해주셨습니다. 영님께서 또 하루님께서 잠마왕님께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그 후원해 주시는 거를 이렇게 논평하시는 분들이 보시거든요. 저희가 이게 굉장히 크게 띄워놓기 때문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힘이 한번 좀, 납니다. 생각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오늘 또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